제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이게 그냥 사고 쟁여놓고 돈을 버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불안한 거 이제 대출? 그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죠? 그치. 시세 차이, 단타 매도. 이런 거. 그렇죠. 그랬더니 옆에 우리 분이 저기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팔아야 돼서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로 돈을 불려서 또 큰 거를 사고 계속 꾸준히 많이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큰 걸 사고 그러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처음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저도 나름대로 조금 성격이 한번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집요한 면이 있어가지고 막 하거든요. 하여튼 그때 시작할 때 책도 많이 읽고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딱 생각이 든 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이게 팔고 사고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사고 쟁여놓고 돈을 버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묶고 놨다가 시기 적절할 때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 예, 시기 적절할 때는 어떤 때예요? 근데 시기 적절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팔라고 전화가 많이 올 때. 부동산이 팔라고 전화도 안 오는데 내가 빨리 팔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집값이 깎아져요. 올라가요. 그대로 있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보통 기본이 1, 2천만 원 내려가요. 많으면 3, 4천만 원 내려가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부동산에서 이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에 팔아요? 에? 왜요? 아니 살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요?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끊었어.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다른 부동산에 또 전화가 왔어. 이러면 내 집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내 집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팔라고 예를 들어서 3억에 팔으세요. 세 군데 전화가 온 거야. 3억에 팔으라고. 아니요, 나 3억 2천에 팔 거예요.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야지 마음 먹는 순간 내 집값은 그냥 뚝뚝 떨어져요. 부동산에서 집 파는데 뭐 1, 2천 깎아주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한 2천만 원 깎아줬다고 쳐봐. 2천만 원 적금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2천만 원 모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반년? 정말 열심히 한 1년. 1년. 2천만 원.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모아요? 남편이 버는 걸로 막 쓰고? 가능해요? 가능해? 어렵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거의 2년을 모아야 되는데, 그죠?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내가 마음 먹는 순간 깎아주는 거라니까. 괜찮아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죠? 뭐 그까이 뭐 2천만 원 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사고 쟁이고 또 뭔가를 해서 사고 쟁이고 사고 쟁여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5년에서 10년 되면 완전히 경제적 레벨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일반인들이 돈을 번 사례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돈을 번 사례. 그러니까 아까 10년 정도 잡고 꾸준히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에 저는 엄청나게 찬성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던 일. 여기 가끔 젊은 친구들이 전업한다고 오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에 가라 그러지. 돈 있다고 등록한다고 막 현금을 가져와가지고 갖고 잘 가라고. 절대 이 부동산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배우고 나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돈도 없잖아요. 매체 사면 없는 거야 그냥 할 게.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지만 7건 이상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 경매로.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사람 많을 때 한 명 한 명 그 출입구에서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7개 이상 받으셨나요? 7개 이상 받으셨나요? 없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낙찰 받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뭐 있는 내용 없는 내용은 결국 뭐 2억 3억 가지고 시작해도 집 서너 채 사면은 없어요. 자본이 없어. 그러면 그 2, 3억 모으려면 한 10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7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막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뭐냐면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사고 쟁여놓고 돈을 벌어요. 지금 아까 분양해가지고 분양받아서 3억짜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8억 됐는데 한 2, 3년 만에 3년? 4년 만에? 예, 2년 만에 2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팔아도 되죠?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안 오를 거예요? 예, 오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만히 내비두고 다른 짓을 해서 집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자본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꼭 팔으려고 그래. 왜? 그 돈 갖고 뭘 더 해야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더 올랐어. 몇 개 산 거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절대 팔지 말고 자본을 운영할 수 있어요. 대출받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본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고 팔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사고 쟁여놓고 돈 벌면서 그 부동산을 계속 운영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자본을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가 재작년부터 서울 무피 투자 때로는 그 플러스 투자, 피 투자예요. 마이너스 피 투자 하여튼 예, 사가지고 전세 내면 돈이 묶이지도 않고 돈이 되려 남아. 이런 상황. 이게 투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교육생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 많이 오셔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솔직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근데 매번 그게 돼야 안 돼요. 빼면 안 돼. 매번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는 저희가 개인이세요. 개인으로 해야 되죠. 집은 몇 채 있는데요? 집 없어요. 그러면 세 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두세 채는 확 사버리면 돼요. 네. 그죠? 근데 조정 지역은 지금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 조정 지역은 어려워요. 서울 지역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네 채 정도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맛을 알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을 내서 진행할 겁니다. 법인을. 근데 부동산 매매법인이나 부동산 투자법인만 되면은 지금도 이 문정부가 좀 지나면은 부동산 법인도 이제 조금씩 규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 하신다 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법인을 지금 낸다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한두 채 받아보면 내가 지금 이걸 꾸준히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없겠다 본인이 각이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법인을 내면 돼요. 법인 내가지고 이걸 팔고 사고 하면서 저희 교육생들도 단기 매매로 진행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근본은 계속 사고 쟁여라 이거고 그 중간중간 단기 매매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단기 매매로 처음부터 단기 매매로 끝까지 단기 매매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 생각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힘만 들고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